네, 오늘 뉴욕 증시 마감 보고 오늘 밤에 이제 CPI 물가 지표 좀 긴장감 있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다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항영의 월가이드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 이항영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연초에 조금 부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투자는 지속해야라는 오늘 집중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요.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있고 또 FOMC 있고 굵직한 경제 지표들도 많고 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듯한 움직임?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뭔가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뭔가 좀 몸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부자 몸조심한다 그러잖아요. 네. 작년에 워낙 올랐고 그러다 보니 약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시 PPI 잠깐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조금 낮게 좀 나왔던 것이 오늘 나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면서요.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달러도 조금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발표될 소매자 물가 지수인데요. 얼추 지금 헤드라인 CPI는 2.9% 그리고 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3%로 지난달 대비 약간 좀 조금 올라가는 정도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높낮이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컨센서스 대비 올라갈지 내려갈지인데 그런 것들에 좀 주의해서 2.9%와 3.3%란 수치 정도의 의미를 갖고 일단 오늘 밤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어서 골드만삭스에서 시각을 계속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미국 경제는 지금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하는 시기에 미국 주식은 꾸준히 올랐다라는 대전제를 여러분들이 꼭 좀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시각이 되겠고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지금 시장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흔히 해서 PER 얘기하죠.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이 22배 남짓되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결국은 최상위 12%에 들어 있는 것이 분명히 부담스러운데 밸류에이션 자체적으로 높다고만 해서 주가 떨어지는 건 아니었다는 것이 과거의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밸류에이션 지속될 때도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는 경험치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아무리 이제 금리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더라도 결국은 이익의 증가가 있다 그러면 그걸 상쇄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런 관점에서 올해 주당 이익을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10% 이상 265달러 정도의 주당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다 배당 수익 1.3% 정도 고려하면 밸류에이션이 약간 멀티플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들의 시각은 8% 정도의 올해의 주당 S&P 500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8%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야 그거 갖고 주식을 돈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2년 동안 20% 이상 많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역사적으로 S&P 500의 평균이 8에서 10% 정도 되기 때문에 8%만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충분한 수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나친 생각보다는 조금 좀 안정된 심리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금보다 연말까지 가면 조금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는 4.1에서 4.6%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지금보다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그림은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추세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의 시장에 대한 결론은 똑같습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흔들거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기대가보다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결국은 주식 투자는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이거는 지난주 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5년 동안 꾸준하게 S&P 500보다 이긴 ETF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의 S&P 500 액티브 ETF입니다. S&P 500을 추정하지만 다만 그 비중 자체는 나름대로의 계산법으로 해서 그래서 비중을 조정한 건데요. 그것이 GS, 골드만삭스 라지캡 GSLC라는 ETF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골드만삭스에서 최선화하면서 꾸준히 갖고 왔으면 하는 ETF다라고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을 다소 하회하면서 좀 안도감을 주었고요. 자, 역시 그래도 미국 주식은 좀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 강조 하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의 피해야 할 주식 목록입니다. 좋은 것도 저희가 안내해드리지만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JP모건의 2025 공매도 유망주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할 주식 목록을 발표하면서 더 많은 손실을 누적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 리스트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하시면 이해하시겠지만 한국 주식 하다가 처음 미국 주식을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야 무슨 공매도 리스트가 있냐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달리 미국 뭐 대부분의 선진국 마찬가지지만 공매도가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가끔 비판도 많이 받지만 우리나라 그 애널리스트들이요, 우리나라 종목 추천하는 거 보면 한 92%가 매수 의견이고 8%가 남은 8%가 중립 의견 그리고 0.01%가 매도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도 의견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경제적 환경 때문에 그렇고 뭐 투자자들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실 수치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요 S&P 500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가 됐는데요. 매수 의견 레포트가 보통 평균 55% 정도 되고 그러니까 55에서 60%가 잘 안 되고 60% 근처 가면 엄청 과일이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10개 중에서 5개 반 내지 6개가 그 매수 의견이고요. 중립 의견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90% 되겠고요. 매도 의견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매도 의견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도 의견 한번 뭐 어떤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면 항의를 엄청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은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냈다가 틀리면 그들은 그 잡에서 아웃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성공하면 자기가 신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를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JP모건이 그런 관점에서 중립 의견이라든가 자기네 기준은 중립 의견이나 매도 의견 중에서도 지금 주가 자기네 봤을 때 보면 지금 좀 심하다. 아니면 주가 지금 올라가 있지만 더 떨어져야 된다. 아니면 심지어는 엄청 떨어졌는데도 이거 지금도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한 6개, 7개 주식이 되겠습니다. 네. 에어비앤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JP모건의 시각이라는 것만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다수 의견이 아니라 JP모건의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이들 JP모건에 따르면 이거 좀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이거 쇼트해야 된다. 공매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매도 우리는 개인 투자가 공매도할 수 없거든요. 미국 주식에.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피해야 되는 주식이다라고 JP모건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매수 의견이 많다는 것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인텔입니다. 인텔은 대한민국에서 개인 투자가가 매수의 상위에 자주 들어오는 것들인데요. 뭐 주가는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주식도 그냥 여지없이 지금 자신들은 공매도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좀 있고요. 피하자. 네. 예. 그리고 차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차지 포인트는 이제 한때 상당히 미국에서 개인 투자가 많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4, 5년 전에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핫했던 주식입니다. 테슬라가 한참 인기 끌어놨을 때 충전소, 충전회사 이런 거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을 보십시오. 1달러짜리인데 1달러 이거 뭐 더 떨어질 게 있겠습니까? 많은 여기다가 공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노바백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JP모건에서 지금 뭔가 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식이니까 이거 매매하실 분은 뭐 다 자유지만 좀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미국 주식 말씀드릴 때 낙폭과대로 매수하는 건 좀 미국 주식과 좀 성향이 맞지 않는다라고 네네네. 좀 많이 언급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예, 미국 주식엔 매도 의견을 낼 때는 눈치 안 보고 낸다. 우리 증시와 명확히 다른 부분이네요. 네네. 피해야 할 주식 목록들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밸런스가 보도한 헤드라인입니다. 낙폭과대 유망성장주 8선입니다. 유망성장주인데 지금 좀 많이 떨어져서 매수 기회가 좀 될 만한 것들이다. 어떤 종목이 꼽혔나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낙폭과대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들은 항상 최근에는 같이 성장주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왜냐하면 S&P 500이나 다우지수 약간 선방하고 있지만 나스닥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고점 대비 한 6%, 뭐 7% 정도 떨어져 있을 텐데요. 나스닥 지수가요. 선별했습니다. 기준은 시가총액 한 50억 달러 이상이 되겠고요. 특이하게 향후 3년 동안 순현금 흐름이 계속 플러스 난다. 그래서 여러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순현금 흐름이 지금 플러스 난다는 것 자체는 회사가 지속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이들은 또 뽑아봤다라고 밸런스에서 뽑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핀터레스트가 여기 들어가고요. SC는 이상하게 작년
말부터 긍정적으로 보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요. SC가 들어가고요. 다음은 도우데시입니다. 도우데스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AMD입니다. AMD가 지금 낙폭가되는데 베런즈에서는 이거 할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얘기했고요. 어도비 이런 것들도 주가는 엄청 떨어져 있는데 최근에 많이 또 급락을 했는데 이거가 좀 괜찮은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타 코닝이라든가 버티브 홀딩스 등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헤드라인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 가운데 업종을 저희가 꼽아서 바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보도한 2024 훌륭했던 은행주 올해는 어떨까? 네, 자 여러분 작년에 은행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심심찮게 성과 내셨을 거예요. 올해까지 들고 가야 되나? 어떤 답 내주시겠어요? 네, 은근히 은행 업종이 작년에 수익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네. 섹터별로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가들이 은행 업종 하면 뭔가 좀 성장성도 없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랑 갖고 가고 배당이나 보는 거지 젊은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취약한 것들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은근히 섹터 비중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재미없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데 의외로요. 최근 들어서 은행 업종에 살아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는 여전히 계속 볼만한 은행주가 있다라는 시각을 마켓워치에서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가장 큰 것은 역시 규제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이익을 계속해서 낼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S&P 500과 나스닥 K 은행 업종의 지수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은행 업종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재무 항목 중에 순이자 마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NIM이라는 항목인데요. 이런 걸 기준으로 좀 찾아봤을 때 이들이 뽑은 대표적인 우량주는 찰스 수압이라든가 키코퍼레이션 등 같은 것, 키코퍼레이션 대표인지 지역은행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뽑혀 있다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대형은행 중에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가 52주 최고가 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유명하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XLF 같은 섹터 ETF를 통해서 좀 시장의 좀 한쪽 편에서도 좀 분산 투자 관점에서도 유명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항용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